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밀상속녀 사화입니다. 지난 3화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순심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악마송 여사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로 끌어들였죠. 과연 이 위험천만한 룰렛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7화에서는 마침내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순심이 계획한 통쾌한 반격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비밀 온실 비밀의 화원. 순심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온실 안은 후덥지근한 공기와 형형색색의 희귀한 꽃들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심은 온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1년에 단 하루만 꽃을 피운다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자줏빛 난초가 고고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순심은 30년간 송 여사가 왜 매년 이 꽃을 보러 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송 여사의 버려진 친딸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군요. 순심은 자신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여동생의 운명을 생각하며 잠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온실의 나무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수한 점퍼 차림에 작은 카메라를 든 40대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사냥개 백진우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순심을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을 제보했다는 그 사람입니까? 백 기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재벌가의 상속 싸움에 자신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심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난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기 저 카메라를 저 난초에 고정해 두세요. 제가 신호를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촬영을 멈추지 마세요. 순심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백 기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정말 진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실 밖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송 여사와 고스트 컴퍼니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송 여사의 얼굴에는 평소의 우아한 미소 대신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온실을 전부 포위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송 여사는 남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홀로 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송 여사는 난초 옆에 서 있는 순심을 발견하고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순심, 이 천한 쥐새끼가 감히 여길 더럽혀? 그녀에게 이곳은 자신의 죽은 딸을 기리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더 이상 그녀의 위세에 주눅드는 과거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순심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송명희 여사, 이곳은 당신이 30년간 버렸던 당신의 진짜 딸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송 여사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순심에게 경로했습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모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비밀을 알아내? 그래 잘됐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겠구나. 송 여사가 손짓을 했습니다. 온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스트 컴퍼니의 남자들이 일제히 온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백진우 기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작은 카메라 렌즈가 송 여사와 흉기를 든 남자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송명희 회장님, 백 기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웃으시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뭐?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 기자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이 온실 안의 모든 상황이
백진우 TV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백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송은그룹 회장 납치 및 살인 교사 현장입니다. 시청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었군요. 송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쥐새끼를 잡기 위해 놓은 덫이 사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처형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메라의 작은 빨간 불빛이 마치 지옥의 눈동자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흉기를 든 조폭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죄악을 들켜버린 송 여사.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아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송 여사의 뇌리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인생 최대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송 여사는 갑자기 억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기어가 순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순심아, 내 딸, 내 진짜 딸. 순심아. 송 여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순심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송 여사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뜻이 아니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송 여사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백진우 기자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택 방향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가짜 딸년 박혜린이 시킨 짓이야. 순심과 백 기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송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혜린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혜린이가 몇 년 전에 이 모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무기 삼아 이 늙은 어미를 협박하고 조종해왔어. 순심이 너를 구박하고 내쫓은 것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모두 저 아이가 시킨 짓이야. 나는 내 진짜 딸인 너를 지키기 위해 저 아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순심아.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5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아이 바꿔치기라는 원죄를 인정하되 그 이후의 모든 죄악은 가짜 딸 혜린의 탐욕과 협박 때문이었다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또 다른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자신의 진짜 딸을 지키기 위해 가짜 딸에게 평생을 고통받은 비련의 어머니로 송 여사가 옆에 있던 고스트 컴퍼니의 조폭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들고 있던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도 박혜린 상무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 기자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혼란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이 엄마를 협박했다고?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네. 순심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악마의 뻔뻔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에서 강민혁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 차려요, 박순심 씨. 저 여자의 연극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강 변호사의 말에 순심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늘어지는 송 여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의 편지와 유전자 검사 서류를 꺼내 백진우 기자의 카메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송명희 여사의 연극은 참으로 감동적이군요. 순심의 목소리가 분노로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박태수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순심은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문이 체면과 아내의 악행이 두려워 너를 평생 외면하고 말았다.
내 어미 송 여사는 자신의 핏줄에 대한 지독한 집착으로 너와 혜린이 두 아이의 인생을 모두 망가뜨린 죄인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편지를 통해 50년의 세월을 넘어 송 여사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의 거실. 박혜리는 자신의 대형 TV를 통해 이 모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대의 악녀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혜린의 예쁜 얼굴이 서서히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따랐던 유일한 내 편.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혜린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과도 같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감히 나를? 이제 적은 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어미와 딸, 두 마리의 독사가 서로를 향해 독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심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심. 과연 이 복수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5화에서는 마침내 증인석에 선 순심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고 모든 악인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통쾌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